안녕하십니까.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아름다운 도전으로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참 그래요. 이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선택하게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현재 30살이시고요. 되게 젊어요. 키 167에 몸무게 78 정도입니다. 악력은 50 정도 나오고 요새는 악력도 이렇게 뭐 숫자로 표시하나 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악력 50이란 게. 40kg 시멘트 몰탈 한 포대 간신히 어깨에 맬 정도입니다. 시설관리 교대 근무하면서 안 그래도 더위 때문에 힘들고 시설관리 지금 계시네요. 교대 근무하고 계시고 근데 더위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널널한 것에 익숙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한 뭘 또 나약하다고 이런데 내성공사 혹은 평택 고덕 전기 조공 업무 버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한번 더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영상에 시설관리 교대 근무하면서 많이 나태한데 공사 현장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백수만큼 나태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대답은요. 제가 이거를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은요. 본인이 제일 잘하십니다. 자, 저는 질문자님의 이름도 모르고요. 나이는 지금 들었네요. 성격도 모르고요. 어떤 자라온 환경이 어땠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그에 맞는 철학적인 선택을 보통은 합니다. 물론, 심리학에 보면 그 말 나오죠? 자, 자기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한 게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라는 게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진 않는다라는 게 기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러지? 심리학에서 그 보다 보면은 다 틀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군중 심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군중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은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때 과감하게 아니 나는 아니야. 모두가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거기에 순응해서 모나지 않게 가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선택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네, 저는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아실 건데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고 조공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해서 내가 얻는 게 뭔지, 네, 내가 뭘 얻는지, 기술을 얻을까요? 경력을 얻을까요? 뭐 능력,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경력, 기술 뭐 이런 거고요. 뭐 관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건데 그걸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못 버티면 어떡하지? 그죠? 그럴 때는 이걸로 얻는 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떤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자, 뭐, 1부터 5까지 할까 했는데, 순간, 0점부터 100점까지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얻는 가치가 나에게 몇 점의 가치가 되는지, 그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80 정도가 넘어간다.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나한텐. 그죠? 그리고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또는 내가 이 방향에서 한 단계로 위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보한다고 할까요? 성장한다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견뎌서라도 해야죠.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건요. 이런 거죠. 처음부터 뭐 손모가지가 날아간다든지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사람은 견디는 게 있는데요.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요. 뭘 갖고 견디냐면 희망을 갖고 견뎌요. 항아리에다가 쥐를 넣어놓고요. 이것도 실험이었죠? 쥐 한 마리. 쥐 한 마리를 넣어놓고 여기다 조그만 구멍을 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준 거하고 똑같은 항아리에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냥 쥐 한 마리만 넣어놨을 때 어떤 쥐가 더 오래 사느냐, 이걸 버텨내느냐,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버텨내는 심리학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얻는 게 나한테 중요할 때는요, 내가 견뎌야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죠. 근데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럴 때. 또는 이거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나의 힘듦이 너무나 클 때. 이럴 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그렇거든요. 또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거에서 뭐 하나. 대부분 그러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할 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해요. 내가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이거라도 있으면요. 다음에 갈 길을 보는데요. 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그냥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버티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얻는 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 그냥 좋아한다 만다 이러지만 영어에서는 진짜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I love it 그래요.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희망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그러면 답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면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이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결국? 이 선택은 네, 본인의 몫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통해서 좋은 걸 얻는 것도 이 선택을 안 하고 지금의 그냥 하시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답은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죠? 네.
정말 얻는 게 필요한 거라면 해보십시오. 저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자분께는 더 막 갈등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예,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생각 참고로만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